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통합암치료병원을 소개하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통합의학이라는 것은 현대의학을 중심으로 하면서 한의학, 자연의학, 기능의학, 영양의학, 심신의학 등 보완의학들 중에서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들, 그 요법들을 병행치료해서 현대의학의 치료 성적을 올리고 현대의학의 부작용을 줄이는 노력을 통합의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합의학적으로 암을 치료하는 것을 통합암치료라고 합니다. 사실 통합암치료는 일본이나 독일, 미국 같은 의료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착 단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통합암치료 의료기관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착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통합암치료를 영어로 인테그레이티브 옹콜로지라고 합니다. 직역하자면 통합종양학이죠. 미국에 SIO라는 의사들이 단체가 있습니다. Society for Integrative Oncology. 2004년에 창립되었고 통합암치료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활발하게 토론하는 학술 모임입니다. 미국에 SIO가 있다면 한국에는 KSIO가 있습니다. 오늘 모신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 유하성 교수님께서 주축이 되어서 5년 전에 한국에서도 통합암 치료를 연구하기 위해서 창립한 학회입니다. 의사와 한의사 모두 참여하는 학회입니다. 그럼 유하성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대한통합학회에 이제 제가 회장을 맡고 있고 우리 유하성 교수님께서 부회장을 맡고 계신데 그 사단법인 대한통합학회가 창설된 지 이미 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유 교수님께서는 통합학회 그 만들 때 초창기부터 역할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2004년도에 미국에서는 그 3대 암센터, MD 앤더슨 암센터라든지 또 뉴욕에 있는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그 암센터, 또 굉장히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의 다나파버 암센터, 이 세 군데가 주축이 돼서 아까도 회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던 국제통합암학회 SIO라는 그 학술 단체를 만들게 되어졌고 2004년도에 뉴욕에서 첫 번째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최초로 해서 15년 이상을 참가를 했었었고 좌장이라든지 아니면 연자, 또 패널, 보드 멤버 등등의 역할을 수행을 했었었고요. 정말 이런 치료법이 우리나라에서도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또 계기가 되셔가지고 2015년도에 비로소 우리나라에서 대한통합암학회를 만들게 되었고 2017년도에는 또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인준을 하는 사단법인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벌써 5년 동안 많은 그 수차례의 국제학술대회나 또는 전문가 교육과정 등등을 저희가 지금까지 수행을 했었었고요. 또 이 과정 속에서 그 SIO에서 발표를 하시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많은 국제적인 학자분들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하셔서 좋은 강의도 해주시고 또 통합암치료의 지평을 넓혀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던 게 대한통합암학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9년도에는 뉴욕에서 마찬가지로 국제통합암학회가 개최가 되어졌는데 이때 발표되어진 정말로 많은 선진적인 통합암치료의 내용들이 있었었고요. 또 이런 내용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전 세계 각 국마다 그 나라의 특징적인 통합암치료를 발표하는 자리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 대한민국의 한국형 통합암치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을 작년 뉴욕 학회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유 교수님은 한국형 통합암치료라는 책의 저자시기도 하신데 그리고 항상 또 한국형 통합암치료를 강조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그 한국형 통합암치료라는 것은 한국 한의학을 이제 기본으로 하는 거죠. 침치료나 한약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언급을 해드렸던 고주파 온열암 치료나 유전자 검사 그리고 또 면역 세포 치료 등등을 같이 전체를 어우름으로써
이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주고 생존율을 높여주는 데 있어서 환자 중심적으로 또 근거 중심적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한국형 통합암 치료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형 통합 치료의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보통 3단계로 나눠가지고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1단계로 보면은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는 도중에 저희가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법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주로 사용하는 것이 부작용 감소, 면역력 증강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환자의 삶의 질을 관리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이고요. 뭐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되면요, 유방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환자분들은 수용체 차단제를 복용하시든지 또는 아로마타제 그 억제제 주사 같은 걸 맞기도 하시거든요. 이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부작용이 우리 갱년기 증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상열감 같은 증상입니다. 근데 이런 상열감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침 치료가 도움된다는 사실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게 되면요, 이런 증상이 발생할 때 침 치료를 병용하게 되면은 이 침 치료 기간 동안에 한 43.2% 정도의 그 감소를 보였었고요. 침 치료가 한 3개월 정도 되면 끝나잖아요. 그 끝난 다음에 12개월간, 1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을 때도 그 추적 관찰 기간 동안에 45.6%의 그 감소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 침 치료 효과는 처치한 다음에도 최소 3개월 이상, 그리고 길게는 21개월까지 이게 지속이 된다는 결과를 보여가지고 이런 침 치료가 암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주고 또 증상을 완화시켜준다는 이런 근거가 제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전략은 이런 표준 치료가 끝났을 때 거기에 대한 전이와 재발을 억제하는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암이 가지고 있는 미세 환경을 개선시켜주고 또 암 환자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이런 치료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2단계에 대한 또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2단계는 그 전이와 재발을 막아주는 치료법인데요. 특히 염증이 중심이 되어지는 이런 암의 미세환경을 조절을 해주고 또 전이 재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차단시켜주는 것이 2단계 치료법의 핵심입니다. 이 간세포암 환자분들이 이 절제술을 받은 다음에 국소 재발 그리고 원격 전이 억제를 목적으로 해서 이 건비 화어방이라는 이 약물을 복용을 하신 거죠. 120명을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때 약물을 복용한 군과 복용하지 않은 군, 이 두 군을 비교를 해봤는데 이 약을 복용한 군에 있어서 무병 생존율이 한 6개월 정도가 더 개선되는 결과가 나왔고요. 또 전체 생존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통합암 치료를 시행한 군에서 시행하지 않은 군보다 2개월 정도 더 그 생존율이 늘어난다는 이런 고무적인 결과들이 나와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암의 미상경을 개선시켜주는 이런 치료법들이 유효하다는 이런 근거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3단계에 있어서는 이런 그 전이재발 억제 상태를 넘어서서 이미 전이와 재발이 되어진 환자군을 대상으로 해서 치료를 하는데 이때는 주로 고주파 온열암 치료라든지 아니면 다표적, 기존의 이런 치료 방법들을 통합암 치료적인 방법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환자의 생존율을 늘려주고 또 삶의 질을 개선시켜주는 이런 치료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3단계에 대해서도 한번 예를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 단계로는 이미 암이 표준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전이와 재발을 한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미 뭐 암 치료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전이 재발 암에 있어서는 좀 상대적으로 치료 방법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인식이 되어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때 저희 병원의 결과를 보게 되면은 고주파 온열암 치료와 또 이런 한방 치료를 같이 병용한 환자 54명을 대상으로 해서 후양적인 관찰 연구를 저희 시행을 했는데 이런 통합암 치료를 함께 시행한 군에 있어서 시행하지 않은 군보다 이 전체 생존율이 더 늘어나고 또 삶의 질이 개선이 되어졌다는 이런 결과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한국형 통합암 치료라는 것이
암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하나만 공격해서는 암이 제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다 기전 그리고 다 표적인 이런 천연물을 활용한 치료 방법 등을 통해서 암의 전이를 막아주고 또 염증 반응 등을 없애주고 면역에 관련된 수치들을 높여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암이 끝까지 잘 치료될 수 있도록끔 현대의 표준 치료와 함께 어우러져서 치료를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통합암 치료의 전략 그리고 한국형 통합암 치료가 지향하는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예,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장이신 유하성 교수님께서는 통합암 치료의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암 치료가 앞으로는 결국 면역 암 치료의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많은 면역 암 치료 제제들, 예를 들어서 키트루다, 옵디보, 여보이 등 여러 면역 암 치료제들이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서 많은 암 환자분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그 치료 기술도 발달을 하고 생존율 연장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암종에 있어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 면역 암 치료제가 만능이 될 수는 없는 게 또 현실이고요. 이러한 치료법들에 있어서의 단점을 보완하고 또 치료율을 높여야지만 되는 데 있어서 높이는 데에 통합 암 치료가 기여를 해야지만 되는데요. 저희 전통의학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패턴 아이덴티피케이션, 각 사람마다 그 특징이 있고 그 특징별로 치료를 하면 좀 더 치료율을 높인다는 개념의 그 변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에 있어서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라는 EGFR이라는 인자가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변증의 개념에서 얘기하는 음한증과 양열증으로 패턴을 구분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음한의 경우에 그 발현율이 더 높아진다는 이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임상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각 모든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별로 해서 치료를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 치료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향후에 이런 통합암 치료의 방향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통상 치료에서의 그 치료법들과 같이 결합을 해서 더 그 치료율을 높여주고 궁극적으로는 암 환자분들이 높은 질의 삶을 영위하실 수 있고 또 전이자발을 억제하면서 오랫동안 살아가실 수 있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치료법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예, 부원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한약의 과학화와 그 근거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유하성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그런 학자이시고 또 특히 이제 통합암 치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고 경험도 풍부하신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너무 과찬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의 앞으로 많은 발전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한국에서 통합암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한국에서도 하루빨리 통합암 치료가 정착되어서 환우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